이어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선우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먼저 2023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왜 2022 아시안 게임일까요? 네, 이번 아시안 게임은요. 도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네. 코로나 상황으로 1년 연기됐습니다. 아, 그래서 도쿄올림픽도 2021년에 열렸지만 2020 도쿄올림픽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2023 아시안 게임이 아닌 2022 아시안 게임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개막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아시안 게임의 막이 열리는데요. 지난 12일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이 결단식을 가지면서 팀워크를 쌓고 또 선전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쓸 톡톡 시간에는요. 아시안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아시안 게임도 하계와 동계 대회가 있는데요. 네. 오늘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 특집 이만큼 하계 대회에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안 게임이 이제 올림픽이나 또 월드컵 축구 대회처럼 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정말 아시아 대륙의 최대의 그 스포츠 행사이긴 한데요. 네. 이게 그 또 세계 단위의 올림픽 대회가 있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덜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 단위, 아시안 게임은 아시아 대륙의 스포츠 대회인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모르셨다고 해도 이름만 보더라도 유추가 가능하죠. 맞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는 올림픽을 관장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산하에 있는 기구입니다. 네, 최근에는 세계 단위 올림픽에서도 또 월드컵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대륙만의 경기가 뭔가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안 게임 안에 또 특별한 재미가 있는데요. 바로 종목의 다양성입니다. 종목의 다양성이라고 하면 각 나라만이 갖고 있는 뭐 스포츠가 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는요. 33개 종목으로 진행이 음, 됐고 내년에 열릴 파리 올림픽은 32개의 종목으로 열리는데요. 네. 이번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이보다 더 많은 40개 종목으로 개최가 어, 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종목을 통해서 아시안 게임은 다채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아시아 지역의 대회다 보니까 뭐 술래잡기와 격투기를 합친 인도의 국기 카바디아 같은 아시아 지역의 전통 스포츠도 아시안 게임에서만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뭐 이외에도 우슈나 주짓수, 우즈베키스탄 전통 무술인 쿠라시 등 아시아 국가만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통해서 아시아의 진한 색채를 느끼는 것도 재미 요소가 됩니다. 또 종목에 따라서는요 연령 제한이 있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축구와 야구 대표팀 같은 경우는 각각 월드컵과의 차이를 위해서 그리고 세대 교체를 위해서 3명의 와일드카드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의 연령을 23세 또는 25세 이하의 비교적 어린 선수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성인 대표팀 선수들보다는 뭔가 노련함이나 관록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젊은 선수들의 투지와 패기를 느낄 수 있어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 그 우리나라 족구와 비슷한 세팍 타크로가 또 그 정식 종목이 되면서 상당히 좀 뭐 관심이 가는 네, 그런 경기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 아시안 게임에서 성적이 좋았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말이 또 잘 어울릴 정도로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네. 처음 출전한 1954년 마닐라 아시안 게임부터 가장 최근이었던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까지 총 17개 대회에서 종합순위 2위를 9번, 3위를 6번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도 아시안 게임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봤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종합순위 3위, 금메달 50개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그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세 나라가 네, 1, 2, 3위를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앞에서도 잠깐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번 대회는 이제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게 되는 거죠. 네, 이번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19번째로 열리는 아시안 게임으로요. 중국에서는 1986년 베이징, 2010년 광저우에 이은 세 번째로 열리는
하계 아시안 게임입니다. 네. 여담으로 한국에서도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 그리고 2014년 인천 이렇게 세 번의 대회를 개최했는데 맞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중국에서만 세 번째로 열리는 대회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대회가 열리는 중국 항저우는요. 하늘에는 천당, 땅에는 항저우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항저우를 대표하는 것들로는 시후호의 연꽃, 신석기 시대의 문화인 양주 유적, 베이징과 항저우로 있는 대운하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은 각각 렌렌, 충충, 천천의 이름으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대표하는 새 쌍둥이 로봇 캐릭터가 되어서 아시안 게임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예. 이번 대회는 45개의 국가 총 12,500여 명이 참여하게 되면서 40개 종목에서 481개의 금메달을 두고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팀은 39개 종목에 참가하며 역대 최다인 1,140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20일에 항저우에 입성하게 됩니다. 마음이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슬로건처럼 우리 대표팀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회에서 종합 3위, 금메달 50개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이번 대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13년 만에 복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선수도 아니고요. 바로 바둑인데요. 바둑이요. 2010년 중국 광저우 아시안 게임 이후로 정식 종목에서 빠졌던 바둑이 이번 대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바둑하면 중국이니까 메달 획득을 위해서 중국이 잘하는 종목을 추가한 것으로 보여서 약간 좌절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바둑 종목 금메달을 맞아요. 싹쓸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이 되고요. 신설된 종목들도 있는데 예. 아주 흥미롭거든요. 첫 번째로는 브레이킹입니다. 브레이킹. 네, 조금 생소하시죠? 네. 쉽게 표현하면 비보잉, 힙합 댄스입니다. 두 명의 댄서가 자신의 공연을 1대1 대결로 펼치는 브레이킹은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는데요. 네, 올림픽 이전에 비보잉 강국의 한국의 명성을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미리 느끼시는 것도 재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 댄스 배틀 같은 거네요. 그렇죠. 요즘 또 그런 거 프로그램 인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한국이 자랑하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e스포츠입니다. 지난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 시범 종목으로 선정됐던 e스포츠는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이번 대회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예. 7개 세부 종목 중 롤이라고 불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피파 온라인 4, 스트리트 파이터 총 4개 종목에 출전하는 e스포츠 선수단의 활약도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네. 특히 우리 롤계의 메시라고 불리는 페이커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40개 종목이 열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종목 가운데 특별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모든 종목이 기대가 되지만 그중에서 저는 야구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참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추신수 선수가 대회를 폭격하면서 금메달 획득에 큰 공을 세웠거든요. 네. 그 성적이요. 5경기에서 타율 5할 7푼 1리, 3홈런, 출루율은 무려 7할 5푼인데요.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10번 중에 3번, 3할만 쳐도 최고의 타자라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2배를 친 거예요. 그냥 타석에 섰다 하면 살아서 나가는 수준의 그런 활약을 보였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은 3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해 과연 4연패를 할 수 있을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야구 대표팀이 4년 연속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 저희도 좀 응원을 하겠고요. 축구는 어떤가요? 축구도 3연패 도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황선옥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도 이번 대회에 3연패를 도전하는데요. 네. 특히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다른 것들보다도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이던 손흥민 선수가
과연 금메달을 획득해서 병역 특례를 받느냐 마느냐에 예, 대한 예.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와일드카드로 선발된 손흥민, 황의조, 조현우 선수의 활약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대회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이강인 선수의 병역과 관련해서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강인 선수는 부상 회복 단계에 있는데요. 병역 특례도 중요하지만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축구 대표팀이 좋은 경기력으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예. 3연패에 도전하는 축구 대표팀 소식이었고요.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경기가 참 많아요. 네,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대표팀에 선정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양궁 대표팀은 가장 많은 메달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지난 올림픽에서 주목받은 선수들도 있죠. 탁구 신동 삐아기 신유빈 선수도 네. 메달 획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고등학생 때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기록을 뛰어넘은 수영의 황선우 선수도 아시아 신기록과 또 아시안게임 다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의 대한민국 선수들도 많은데요. 한국 높이뛰기의 간판이자 이제는 세계 높이뛰기 스타인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는 21년 만에 아시안게임 남자 높이뛰기 금메달을 정조준하고 있고요. 네.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는 아시안게임 전에 있는 중국 오픈을 제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는데요. 안세영 선수의 금빛 스매싱 행보도 기대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포항 지역 선수들도 이번 아시안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포항시청 소속 조정팀 안희주 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데요. 한국 체대를 졸업하고 올해 포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정선수단에 입단한 안희준 선수는 실업팀 생활 시작 만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해 여자 조정 경량급의 샛별로 떠올랐습니다. 네. 조정의 안희주 선수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K리그 포항 스틸러스에서 활약 중인 미드필더 고영준 선수도 이번 아시안게임에 함께합니다. 포항 성골 출신 고영준 선수의 드리블 돌파 그리고 적극적인 플레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포항 지역 선수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활약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하겠습니다. 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최선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